수업하십시다. 자, 철의 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는 나랑 클릭 잡아서 앞쪽 내한테 설명해 줄게요. 자, 철의 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철의 부식. 자, 부식이라는 말은 시연아, 네. 가가지고 분필 좀 달라고 그래. 흰색 분필. 철의 부식이라고 있는데 이 부식, 여기 요 단어를 좀 먼저 천천히 필기 시간 따로 드릴게요. 부식이라는 말은 녹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녹쓰는 경우는 이제 붉은색이 변하는 건데 철이 녹슨다 라는 말을 하건데 일단은 철이 녹쓰는 건 안 좋은 건데 그런데 이 철이 어떻게 했길래 녹이 쓰는지를 좀 먼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는데 이 철이 산소랑 그 다음에 물이랑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은 산화철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 철이 산소와 물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땡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전자를 잃어요. 접촉을 했어요. 이렇게 접촉한 후에 이 철이 전자를 잃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돼? 철 이온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누가 되는지는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 알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는 산소나 물을 동시에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전자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부식이 되었다, 녹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방지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자, 첫 번째, 여기서 써볼게. 첫 번째, 산소나 물을 만나서 접촉을 하고 두 번째,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식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어떻게 산소나 아니면 물의 접촉을 외우지 말고 해석하는 것이야. 차단해주게 되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요거를 어떻게 니스칠 아니면 한글이 안 돼. 니스칠 하거나 아니면 페인트 칠.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철 있으면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해요. 그러면 커버가 씌워진 거야.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뭐지? 여기 손톱에다 바르는 거? 아, 매니큐어. 미안해. 내가 자주 쓰는 건 어른이 읽게 하는데 어른이 웃길 때 웃으면 서로 좋다? 웃기려고 웃겼으니까. 근데 어른이 혀가 짧아서 그래. 어른이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웃으면 비웃는 걸로 느껴져. 은서 밤길 조심해. 너 뉴턴 가다가 갑자기 검은 비닐봉지에 맞으면 난 줄 알아. 거기에 뭐가 들었을지 나도 몰라. 자, 페인트 칠. 여기 매니큐어를 바르는 게 이쁘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 손톱이 되게 자꾸 깨지니까 거기다 코팅젤을 해준 거야. 코팅젤을. 원래 목적은. 그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너희들 하이힐이 남자가 하이힐 신으면 좀 생각 많지? 물론 깔창을 깔 수는 있어. 내 신발 보지 마. 남자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근데 원래 하이힐은 남자가 신는 거였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뭐지? 여자들 옆에 매는 가방? 핸드백? 이것도 원래 남자 거야. 원래 남자 용도로 나왔다 여자로 전이된 거예요. 코로셋이라고 하니? 코로셋? 그거 뭐지? 거기까지 가지 말자. 그것도 원래 남자 거였대요. 네, 여자 쪽으로 전이된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페인트 칠을 해서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로는 이 산소나 물의 접촉을 차단을 막을 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게 아주 큰 배를 생각해 보자. 배 밑에 배를 만들 때 페인트 칠을 잘 해놨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 밑에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배를 띄워서 말려서 페인트 칠하고 또 말린 다음에 다시 놓을 수는 없겠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지. 아니면 주유소에 가면은 땅 속에 휘발유 넣는 곳이 주유소잖아. 근데 그 기름 탱크가 땅 속에 파묻혀 있거든. 근데 그 탱크가 페인트 칠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페인트 칠이 벗겨졌다고 치자. 그럼 녹슨단 말이지. 녹슬면 부식되니까 터져서 다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페인트 칠가 벗겨지면 다시 땅을 파서 그 통을 뚫어가지고 다시 할 수는 없단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이걸 했다 하더라도 이걸로 커버가 안 됐을 때는 이걸 이용하는 거야. 뭘 이용하냐면 전자를 만나서 전자를 잃었으면 그 잃은 전자만큼 그 전자를 보충해 주면 되겠죠. 보충. 잃어버려서 잃어버릴 때 왜 다른 애가 철에게 전자를 넣어주는 거야. 이때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유식한 말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극화 보호라는 말을 쓰는데 별건 아니고 한 번만 들으면 돼. 얘는 당연하겠지. 그냥 페인트 칠하면 돼요. 야 끝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철이 있다고 치자. 철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뭘 두냐면 여기에다 어떤 금속을 둘 거예요. 어떤 금속이냐면 요 금속은 철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을 여기 들어가는 금속은 철보다 반응성이 좋아. 좀 더 쉽게 할게. 여기서 반응성이라는 말의 뜻은 전자 잃는 정도. 그래서 요 금속은 철보다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아이를 두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요 잃어버린 만큼 이 전자가 대신 요 잃어버린 만큼 이 전자가 요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산화환원 반응에서 얘가 요 금속이 산화 반응을 잘하는 금속이고 이 철이 환원 반응, 전자를 얻는 걸 더 잘하는 금속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어쩔 수 없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요 금속이 대신 잃어버린 전자만큼 얘가 대신 계속 잃어서 얻게 돼서 계속 반응 채워주는 거지. 이런 걸 보고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데 외우진 마시고 여기 고개 들어 떨굴 거 하나도 없어. 여기만 보세요. 자, 음극화 보호란 자체 단어는 외우지 말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요게 포인트가 돼요.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를 둬야 돼. 그래야 잃어버린 만큼 얘가 채워주니까. 오케이. 요 음극화 보호에 대한 이야기, 철의 부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고 여기 화학식까지 뭐 굳이 뭐 기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거의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산화구리와 숯가루와 함께 가열할 때 이것도 한번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산화구리 CuO 산소랑 화합한 구리 산화구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숯 탄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나오지만 장담컨대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문과 갈 거면 2학년 때는 과학을 안 배우겠지만 1학년 때 통합과학, 2학년 때 원파트, 3학년 때 통합과학 수능 때 얘는 계속 어디든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데 얘가 일단은 이렇게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에요. 나왔으니까 살짝 복습하자. 요 그냥 구리는 무슨 색? 붉은색을 띠고요. 이렇게 구리가 이온일 때는 무슨 색? 푸른색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얘랑 만나게 되어지면은 얘가 여기서 앞에 두 개가 결합해서 어떻게 돼? 두 개의 구리가 되어지고 여기 잠깐 볼게. 사실은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Cu2 플러스고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예요. 이게 지금 이 두 개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요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C4 플러스가 되어지고 4개의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반응인 거지. 자꾸 눈에 익숙하게 해야 돼.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 그러면 요 잃어버린 요 아이가 얘가 가져가 버려요. 얘가 전자를 얻었네. 환원 반응을 합니다. 가 되어지고 남는 거는 얘가 전자를 얻어서 4개의 전자 2 플러스인데 앞에 2개 더 있으니까 총 4개가 부족한 걸 얻었으니까 2개의 CU가 되어지고 남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서 어떻게 돼? 얘가 CO2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자꾸 고개 들어 자꾸 봐주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슉 밑줄 밑줄을 그어줄 거냐면 굉장히 자주 나는 검은색 산화구리 붉은색으로 그렇지. 얘가 검은색이었고 요 구리는 무슨 색? 붉은색이라고 했으니까 색깔은 반드시 자주자주 언급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석회수가 뿌옇게 에다 별표 쳐주고요. 얘는 단골 손님이야. 단골 손님. 자, 요것도 한번 설명하고 필기 시간 드릴게요. 누가 있냐면 CA 가로하고 OH2 얘를 수산화 칼슘이라고도 읽는데 얘는 보통 석회수라고 읽어요. 숫자기 때문에 수용액이야.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거든. 근데 요 아이랑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만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 봐보세요. 그 다음에 결론만 얘가 원래 CA2 플러스에다가 얘가 2개의 OH 마이너스. 그래서 가로가 쳐진 거야. 요게 2개가 있어요. 란 뜻이지. 고개 드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런데 요거를 다시 해볼게. OH-가 몇 개?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할게. 요 아이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면 OE-의 H 플러스인 애들을 산소 2-의 산수소가 이런데 둘이 합쳐지니까 2-의 1 플러스니까 1-라고 쓴 거라고. 요 정도는 이해되지? 그러면 요 아이가 어떻게 요렇게 돼요. 그리고는 요 아이가 얘랑 만납니다. 그러면 CO2에 O가 있으니까 CO3고 E-가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남는 건 뭐 있어? 얘 남았죠? 요 아이 남아있죠? 얘 남아있죠? 얘 딱 봐도 느낌 온다? OH 마이너스 H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되어진다? 여기서 E 플러스에 E 마이너스니까 CaCO3에 플러스 요거 H2O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뭐냐면 S, 솔리드라고 해서 고체예요. 고체. 근데 얘가 물속에서 고체일 때는 고체 때문에 뿌옇게 변해요. 뿌옇게 변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탄산칼슘, 수산화칼슘, 탄산칼슘. 다른 말로는 여기선 석회수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석회석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조개 껍질 아니면 계란 껍데기. 나중에 시간 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요런 용어들 어디서든 어떻게든 다 언급을 하니까 잡아줘서 요 아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뿌옇게 변해요. 다시 할게. 석회수에다가 어떤 기체를 내가 모르는 어떤 기체를 넣었더니 뿌옇게 변했대. 그러면 뭐가 들어왔다? 이산화탄소가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엇을 이용한다? CO2
검출법에 이용한다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 오케이? 요것들 잡아주시면 돼요. 당장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당장 내가 알려고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아,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필기를 이쁘게 좀 해주세요.